네, 복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노 트럼프 플레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절반 정도 설명을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거와 관련된 플레이를 우리가 진행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제 나눠드린 그 교재에서 보시면 노 트럼프 플레이를 할 때는 위너를 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너를 세는 거고 트럼프 컨트랙은 루저를 세는 거다라고 했는데 위너를 세고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라는 부분이 플레이의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첫 번째 핸들을 한번 보시면 스페이드 6이 리드가 나왔고요. 사우스가 3 노 트럼프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너를 보시면 위너를 보면 스페이드 에이스 하나, 자, 스페이드 에이스, 그 다음에 스페이드 킹 두 개, 하트 에이스 킹,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만 있는데, 우리가 클럽을 보시면, 클럽, 첩해보는 거라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만요. 자, 여기 클럽. 여기 클럽하고, 자, 이쪽에 클럽.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요 클럽이 보시면은, 클럽 에이스만 쫓아내면 3트릭이 추가가 되죠. 그죠? 그러면 4개, 5에서 7트릭이 됩니다. 그러면 2트릭이 여전히 모자라요. 2트릭이. 자, 그러면 내가 2트릭을 어디서 추가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자,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플레이를 한다고 했을 때 다이아몬드 잭, 10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에이스 킹한테 잡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미 상대방은 스페이드가 셋업되는 상황이 되어서 다이아몬드 에이스 킹도 줘야 되죠. 클럽 에이스도 줘야 되죠. 자, 스페이드에서 한 2개만 짓게 돼도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셋업할 시간이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유일한 찬스는 뭐냐면 하트예요. 하트. 자, 그래서 하트에서 추가 트릭이 2트릭이 나오는 전략을 펴야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 스페이드를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별 생각 없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특히 강조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더미에서 수몰에서 아래쪽에 있는 킹으로 먹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엔트리가 없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엔트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페이드 킹밖에. 그렇다면 내가 클럽을 셋업을 할 때 상대방은 에이스를 들고 있는 사람은 클럽을 바로 먹어주지 않고 세 번째 먹게 됩니다. 세 번째 먹게 되면요, 이 두 사람 간의 브릿지가 끊겨요. 브릿지가 끊겨서 클럽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하트에서 트릭이 나와야 되는데 하트 피니스를 해야 되거든요. 하트 피니스를 하려면 아래쪽에서 피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트릭을 우리가 반드시 어디서 이겨야 되느냐 하면 이걸 또 하나씩 해야 되나 봐요. 예, 스페이드 킹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요. 스페이드 킹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첫 트릭을 더미에서 이겨야 됩니다. 더미에서. 자, 더미에서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스페이드 에이스로 먹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킹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돼요. 자, 클럽을 플레이합니다. 이제 클럽. 자, 클럽을 스몰 투 10을 플레이합니다. 스몰 투 10을. 자, 그래서 스몰 투 10을 해서 상대방은 홀드업을 할 겁니다. 자, 이때 하트 플레이를 하게 돼요. 하트를 스몰 투 10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돼요. 자, 피네스가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메이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공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이제 클럽 플레이를 합니다. 클럽 퀸을 하고요. 이때도 안 먹을 거예요, 상대방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럽을 할 때, 잭을 할 때 이때 먹을 거예요.
자, 그리고 먹고 나서 역시 스페이드 공격이 나오면 스페이드 킹으로 손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스페이드 킹으로 손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클럽 킹 플레이 하고요. 클럽 킹 플레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하트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하트를 플레이하고 잭 피니스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잭 피니스를 하고 하트 에이스 킹을 먹는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메이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트 퀸이 피니스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플레이를 할 때 이런 결론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당위적으로 왼쪽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가정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실 때 항상 내가 첫 트릭을 어디에서 이겨야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핸드는 숨겨져 있는 리스크가 뭐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핸드의 리스크는요, 스페이드를 손에서 처음에 킹으로 먹는 것이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첫 트릭이 잘못되면 이 핸드는 다 어그러져요. 다운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핸드는 역시 3 노 트럼프고요. 왼쪽에서 하트 2 리드가 나왔네요. 그죠? 자, 하트 2 리드가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위너를 세보면요. 스페이드 에이스 하나, 자, 스페이드 에이스 하나, 그 다음에 하트 에이스 하나, 그 다음 클럽 에이스 킹 퀸. 만약에 클럽이 3장으로 나눠져 있으면 클럽에서 총 5트릭이 나오겠죠. 5트릭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5트릭이 나온다 하더라도 7트릭밖에 없어요.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셋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다이아몬드를.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트 2 리드가 나왔을 때는 내 손에 퀸 스몰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덤에서 스몰을 합니다. 덤에서 스몰을 하면 이스트에서 하트 킹이 나오던 하트 잭이 나오던 내 퀸은 무조건 득점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리스크가 뭐냐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리스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리스크가 뭐냐, 이 리스크는 바로 상대방이 이스트가 하트 킹을 먹고 난 다음에 나의 약한 수트인 스페이드로 스위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페이드로 스위치하게 되면 이 핸드는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스페이드를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스페이드를 먹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이아몬드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쫓아내는 순간 상대방은 스페이드 캐시를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트 하나 지고요. 하트 킹,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에이스 하나 지고요. 스페이드 3개를 지면 다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컨트랙을 정확하게 만들 것이냐, 안전하게 만들 것이냐가 가장 최우선 목표가 돼야 됩니다. 플레이어는. 자, 그래서 하트 2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하트가 4-4 브레이크라는 뜻이에요. 하트 4장에서 리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더미에 3장, 내 손에 2장 있으니까 4-4, 3-2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에이스를 바로 먹어도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5장짜리에서 나왔다면 위험하지만 4장에서 포스 베스트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그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자, 에이스를 바로 먹어도 하트에서 3트랙밖에 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다이아몬드를 바로 에이스를 노크아웃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항상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만드는 거.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전하게 가장 높은 확률로 세이프하게 만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글을 키워보겠습니다.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요. 더 잘 보이시죠? 자, 모든 핸드에는 리스크가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쉽게 보여도 먼저 머릿속으로 플레이를 해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약한 수트가 있느냐, 그 다음
자, 엔트리가 충분하냐? 엔트리가 충분하냐? 그 다음, 또는 블락킹의 문제가 있냐, 없냐? 블락킹의 문제. 그래서, 또는 피네스를 했을 때, 자, 피네스를 했을 때 위험하진 않느냐? 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씩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최소한, 30초 이상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첫 오프닝 리드가 나왔을 때 상대방의 비딩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 리드의 의미가 뭘까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이 플레이를 해야 될까? 위에서 먹어야 되나? 아래에서 먹어야 되나? 아래에서 먹게 되면 혹시 브릿지가 끊기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따져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의주행이라고 했잖아요. 운전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운전. 자, 운전 처음에 배우면, 처음에 운전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 속도기가 얼마인지, 내가 악셀 어느 정도 밟아야 되는지, 사이드 미러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룸미러도 봐야 되고, 앞차하고 간격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선도 유지해야 되고 모든 게 나한테 낯섭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다 보면 속도 계기판을 안 봐도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 차가 차선의 센터를 지키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몸에 배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자,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처럼 되려면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따져보는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오프닝 리드 나오자마자 플레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냥 동네에서 고스톱 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거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플레이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따져보시는 습관을 들여라. 처음엔 좀 느리더라도 이렇게 꼭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브릿지에서 노트럼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플레이가 홀드업 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드업 플레이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예요. 스토퍼가 일반적으로 원스타퍼, 상대방의 수트가 있다면 내가 약한 수트가 있겠죠. 그 약한 수트에 스토퍼가 있는데 스토퍼를 첫 번째 먹어야 되느냐, 두 번째 먹어야 되느냐, 세 번째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바로 홀드업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홀드업 플레이는 왜 하느냐?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상대방, 즉 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플레이가 바로 홀드업 플레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기서 보시면, 이 핸드에서 보시면 하트가 나왔습니다. 자, 3노 트럼프로 갔어요. 3노 트럼프로 갔는데 지금 핸들을 보면은 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점수는 굉장히 많아요. 자, 더미에가 11.HCP고요. 사우스가 지금 몇 점이냐면요. 18점이에요. 29점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트 리드가 나왔는데 별 생각 없이 플레이하게 되면 다운이 됩니다. 자, 먼저 뭘 세라고요? 탑 트릭을 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9 트릭이 있잖아요. 만약 내가 3노 트럼프 비딩을 했는데 9 트릭이 있으면 일단 먹어놓고 나서 오버 트릭을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거를 처음에 익히세요. 내가 10트릭, 11트릭 만들어서 아우 잘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세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랬죠. 자, 스페이드 보세요. 스페이드가 4트릭이 있습니다. 그죠? 스페이드 4개. 자, 하트 에이스 하나 있습니다. 5개. 다이아몬드 에이스 있습니다. 6개. 그 다음 다이아몬드 킹 있습니다. 7개. 클럽 에이스 있습니다. 8트릭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클럽에서 5트릭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트릭만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선택지는 다이아몬드 아니면 클럽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어떻게 플레이하느냐? 하트 에이스 먹고 난 다음에 저기 스페이드 킹 먹고 스페이드 다 먹고 더미로 올라가서 클럽 10 플레이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클럽 10에서 피니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웨스트가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웨스트가 하트를 런 하겠죠. 내가 하트를 3번째 먹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죠? 클럽 이 피니스가 실패하게 되면 웨스트가 하트 5 리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웨스트가 하트가 예를 들어서 뭐
5장에서 만약에 리드 나왔다라고 한다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하트가 만약에 4-4 브레이크라면 하트에서 3개 지고 클럽에서 하나 지면 저스트 메이커가 되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5장에서 나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 100%로 만들 수 있는 컨트랙을 내가 다운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까 우리가 세봤잖아요, 위너를. 나는 하나만 모자라요. 그러면 꼭 클럽에서만 그 엑스트라 트릭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에서 엑스트라 트릭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한번 보실까요? 자, 하트를 3번째 먹어야 됩니다. 하트를. 자, 만약에 하트가 5, 3, 3, 2라면 3번째 먹어야지 이스트에는 더 이상의 하트가 없게 됩니다. 이스트에는.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이제는 나는 100% 확률로 이걸 메이크할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손에서 다이아몬드 살을 하고요. 다이아몬드 살을 하고, 자, 웨스트가 스몰을 내면 덤에서 다이아몬드 10 플레이 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자, 10 플레이 하게 되면 저도 이스트한테 지는 거죠. 이스트한테 지기 때문에 이스트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스트는 하트가 없기 때문에 하트를 돌려줄 수가 없어요. 하트가 있어서 돌려준다면 원래 하트는 4-4 브레이크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트에서 4-4 브레이크였으면 3트릭, 다이아몬드 퀸 한 트릭에서 4트릭만 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스트가 다이아몬드 퀸으로 먹고 클럽을 스위치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피니스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에이스 먹어야 되는 거죠. 웨스트로 넘어가는 순간 죽는 거니까. 자, 그래서 100%의 확률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이아몬드에서 한 트릭만 추가하면 되는데 트릭을 세지 않기 때문에 더미에서 그냥 클럽 10을 플레이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너를 세시면 전략이 나옵니다. 자, 위너를 내가 셌더니 뭐 2개, 3개가 모자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클럽 10 피니스 하셔야 돼요. 그때는 하트 홀드업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피니스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트릭이 몇 개가 모자라냐 라는 거를 먼저 계산한 연후에 플레이 방향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 핸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설명만 쭉 나와 있을 거니까 이제 2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딩 시퀀스가 나왔네요. 자, 요것도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스트가 원 클럽 오픈을 했어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비딩이 들어오면 굉장히 플레이하기는 쉬워집니다. 자, 이 사람 오프닝 핸드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12점 이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자, 사우스에서 원노 트럼프를 했네요. 17점 원노 트럼프. 그 다음 노스는 HCP 10점. 자,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퀸이 아니군요. 15점이네요. 사우스가. 저 10을 퀸으로 잘못 봤습니다. 15점. 그럼 25점을 가지고 있어요. HCP가. 25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스페이드 6가 나왔어요. 파트너가 클럽 비딩을 했는데, 스페이드 6가 나온 걸로 봐서, 스페이드가 5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5, 3, 3, 2라면, 5장이라면, 스페이드의 서로의 브릿지를 끊어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위너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드 리드가 나온 이상 스페이드 킹은 무조건 득점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드 위너 하나. 자, 하트 세볼까요? 하트에 2개. 그죠? 그래서 3개가 되고. 자, 클럽에서 4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에이스 먹고 퀸 하면, 이스트가 클럽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스트는 클럽이 적어도 3장 이상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클럽이 5장이든 4장이든 간에 이스트가 길기 때문에 만약에 정 안 되면 피니스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클럽은 4트릭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적어도 3장은 가지고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클럽에서는 4트릭을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개. 5, 6, 7트릭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나는 다이아몬드를 반드시 바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분들은요, 무서워서 자꾸 결정을 미뤄요. 그 습관이 있어요. 매는 맞으려면 빨리 맞아야 된다고 했죠?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클럽 플레이하고, 뭐, 하트 플레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트릭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트릭은 정해져 있어요. 7트릭으로. 그런데 자꾸 그거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무서우니까 상대방한테 리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봐, 다이아몬드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이아몬드하고, 위너를 다 먹어버리고 나서 다이아몬드 플레이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이아몬드 먹고 나서 상대방 수트는 다 셋업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트도 셋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트가 스타퍼가 있을 때 빨리 다이아몬드 셋업을 해야 돼요. 설령 다운된다 하더라도 그게 적게 다운되는 거예요. 매는 빨리 맞아야 됩니다. 자, 세 보니까 부족하잖아요. 어디서 채울 수밖에 없어요? 다이아몬드에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다이아몬드를 플레이를 해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제가 그 미루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하면 빨리 채워라. 채우는 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에이스나 킹을 빨리 너크아웃 시켜야지 내 것들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위너로 만들어야지 나는 트릭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에이스,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쫓아내지 않고서는 내 다이아몬드는 그림의 떡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이아몬드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자, 지금 15점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데, 이스트가 오픈한 걸로 봐서, 스페이드 에이스도 반드시 이스트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트는 스페이드 에이스를 플레이하지 않을 겁니다. 스페이드 잭이나 퀸을 들고 있으면 그걸 플레이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트는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페이드 에이스를 하면요. 이제 킹이 에이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스페이드 할 때 나는 홀드업하고 세 번째 할 때 킹 먹으면 두 사람 간에 스페이드가 연결이 끊깁니다. 그때 다이아몬드 플레이하면 돼요. 다이아몬드 S가 이스트한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먹고 난 후에 돌려줄 스페이드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스트는 의도적으로 잭이나 퀸이 있으면 그걸 플레이할 겁니다. 만약에 잭이나 퀸이 웨스트한테 하나 있다고 보면 스페이드 에이스가 이스트한테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자, 그리고 스페이드 에이스가 이스트한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첫 번째 트리 킹을 먹게 되면 무조건 다운돼요. 스페이드가 5-3 브레이크라면. 그래서 세 번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려면 스페이드 퀸이나 잭을 플레이할 때 홀드업 하셔야 돼요. 한 번.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에이스 20을 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에이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나는 스페이드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 걱정 없이 바로 다이아몬드 플레이를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웨스트한테 나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비딩이 들어오면은 훨씬 더 플레이하기 쉬워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홀드 플레이는 뭐 하는 거다고 하면 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디펜스 하는 사람은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페이드 에이스를 하지 않고 스페이드 퀸을 한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핸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 자, 세 번째 핸드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핸드도 하트 5 리드가 나왔고요. 하트 5 리드가 나왔고 위너를 한번 세보도록 하죠. 위너를 자, 3 노트럼프 플레이입니다. 위너를 세보니까 위너가 별로 하트 리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다행히 일단 퀸은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하트에서 2트릭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다이아몬드 에이스 하나, 다이아몬드 킹 하나 4개, 클럽 에이스 하나, 5트릭 밖에 없습니다. 5트릭. 자, 설령,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클럽 피네스를 해야 되겠죠? 클럽 피네스를 하는데, 클럽 피네스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세 트릭이 추가가 되겠죠? 세 트릭이. 자, 세 트릭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클럽 피네스가 성공해서 클럽에서 다 먹게 되면 클럽 4개, 5, 6, 7, 8. 그래도 아직 모자라죠. 그죠? 피네스가 성공한다면 그래도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트 5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자, 하트 킹을 리드하면 하트 킹을 내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스트가 하트 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디클레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바로 먹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바로 먹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나는 하트 2트릭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스페이드 에이스하고 클럽 킹이 스페이드 에이스와 클럽 킹이 모조리 웨스트한테 있잖아요. 그럼 이 핸드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둘이 양쪽에 서로 나뉘어져 있거나 또는 이스트가 2개 다 들고 있으면 메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번 홀드업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트 브릿지를 끊기 위해서. 자, 그럼 보세요. 자, 하트 킹 나왔을 때 내가 바로 에이스를 먹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하트 에이스를. 자, 그 다음에 스페이드를 합니다. 스페이드 스몰 투 잭을 해요. 자,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웨스트가 들고 있으면 에이스를 들고 있으면 웨스트는 홀드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트가 들고 있으면 이스트는 바로 먹을 거예요. 바로 먹고 나서 바로 하트를 보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트가 클리어 됩니다. 하트가. 자, 그리고 나서 더미에서 클럽 잭 플레이를 할 때 피네스가 실패하면, 즉 웨스트가 클럽 킹을 들고 있다면 다운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하트를 한번 홀드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트를 이겨야 돼요. 두 번째 하트를 에이스로 먹고 똑같이 플레이합니다. 자, 스페이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잭을 플레이합니다. 자, 에이스가 이때는 이스트에 있건 웨스트에 있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잭을 플레이하는데 이스트가 이겼다고 할게요. 이스트가. 자, 이스트가 이기면 이스트는 더 이상 보낼 하트가 없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나 또는 스페이드를 하게 되겠죠? 자, 다이아몬드를 했다고 하면 더미에서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먹고요. 그죠? 자, 더미에서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먹고 이제는 클럽 피넷을 하셔도 되겠죠? 클럽 잭 피넷을 합니다. 자, 실패했다고 할게요. 자, 실패하면 하트 리드가 나와도 내 하트 에이스가 아직 스토퍼가 있죠? 그러면 나는 이제 스페이드에서 2개, 그 다음 하트 2개, 다이아몬드 2개, 클럽 3개 이렇게 메이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스페이드 에이스와 클럽 킹이 모조리 웨스트한테 있다면 누가 와서 플레이를 해도 이 핸드는 무조건 다운이에요. 자, 그런데 둘이 서로 두 오너 카드가 나뉘어져 있거나 또는 이스트한테 다 몰려 있게 되면 방금 지금처럼 플레이하면 무조건 메이크가 됩니다. 단 반드시 하트를 한번 홀드업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홀드업을 하지 않게 되면 다운됩니다. 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자, 이 부분이 잘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카드를 하나 사셔가지고 바닥에다가 방바닥에 깔아놓고 한번 이렇게 이쪽에 하트 5장이야 하고 한번 이렇게 놓고 스페이드 에이스하고 상대방은 기회만 되면 하트 공격을 할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라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수트를 먼저 플레이해야 될 것이냐 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시간 관계상으로 여기 부분을 못한 것 같아요. 요 내용을 다음 시간에로 아마 미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프린트 나간 거 전부 다 4쪽이 나갔을 겁니다. 자, 지금 비딩이 보니까 이스트가 1 스페이드 오픈을 했고요. 사우스가 17점으로 1 노 트럼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스가 8점으로 2 노를 했네요. 2 노. 그래서 사우스가 3 노 트럼프를 비딩을 했어요. 3 노 트럼프. 자, 그런데 리드가 클럽 5 리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HCP를 한번 세보면 17점, 사우스는 17점, 노스는 8점이에요. 그러니까 25점의 HCP가 있죠? 자, 그런데 상대방은 15점이 있는 거죠. 15점 있는데, 스페이드를 보아하니, 스페이드가 적어도 5장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521이나 또는 6520가 되겠죠. 자, 왼쪽에서 클럽 리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스페이드가 없거나 아니면 스페이드가 싱글턴이어서 스페이드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클럽 리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핸드는 스페이드 리드를 했다면 다운될 핸드가 되겠습니다. 스페이드 리드를 했다면, 자, 그런데 상대방이 기회를 줬죠, 지금.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플레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스트 핸드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트는 스페이드 킹 잭 10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트 에이스가 있을 걸로 보여요. 세 번째 자리라 약하게 오픈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뭐 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위너를 한번 세볼까요? 자, 스페이드 에이스 하나, 다이아몬드 에이스 킹 2개. 자, 그 다음 클럽 에이스, 클럽 킹 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클럽에서는 3개가 나오고 클럽 3개, 4개, 5, 6트릭이 됩니다. 그죠? 6트릭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몇 개가 모자라냐면요. 3개가 모자라요. 3개가. 자, 3개가 모자라니까 채워야 되는데 어디서 채워야 될 거냐 이런 말이에요. 자, 클럽 리드가 나왔는데 얘가 5장짜리에서 만약에 리드가 나왔다고 할게요. 자, 클럽 리드가 나오면 클럽 에이스를 먹고요. 클럽을 셋업한다 하더라도 10, 9에서 10은 잭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클럽에서 총 몇 트릭이 나오냐면요.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죠. 그죠? 4개. 그런데 만약에 내가 클럽을 셋업을 합니다. 자, 클럽 에이스를 먹고요. 그 다음 다이아몬드 킹을 먹고요. 그 다음 클럽 킹 먹고 10을 주게 되면 웨스트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클럽 잭을 먹고 난 다음에 스페이드가 갈 겁니다. 스페이드가. 자, 그런데 스페이드가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스페이드가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스페이드를 공격을 해서 하트 에이스를 여전히 들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나는 클럽만 셋업한다고 해서 메이크 되는 게 아니에요. 클럽에서도 2트릭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클럽을 어쩔 수 없이 손댈 수밖에 없는데 손대는 순간 이 사람은 스페이드 공격이 나와서 다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클럽 셋업이 먼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바로 클럽 에이스를 덤에서 먹고요. 이기고 난 다음에 자, 클럽 에이스로 이겼죠? 자, 요걸 좀 지우고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클럽 에이스로 이겨요. 그리고 바로 하트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바로 하트 플레이. 자, 이 사람이 이스트가 하트 에이스를 바로 먹어주면 하트에서 킹이 살죠? 그죠? 그러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드가 와도 에이스 먹고 나서 이제 클럽을 먹고 클럽 잭한테만 지면 끝나요. 그럼 하트 2개, 클럽 하나, 총 3개가 생겨서 메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하트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트는 홀드업을 할 겁니다. 그럼 내가 하트 퀸을 먹어요. 먹죠? 자, 그 다음에도 클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도. 자, 뭘로 가야 되냐? 다이아몬드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 훔쳐 먹었으니까 클럽 해야지. 클럽 킹, 퀸, 10 해보세요. 그럼 10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 잭 먹고 스페이드 주겠죠? 그러면 스페이드가 셋업이 됩니다. 상대방이. 내 에이스가 없어져야 되잖아. 여전히 하트 에이스 들고 있죠? 나는 하트에서 킹 하나 더 먹어야 돼요. 근데 하트 또 덤이 다이아몬드 에이스로 올라가서 하트 킹 쪽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에이스를 먹고 난 다음에 스페이드를 캐시할 겁니다. 그럼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럽을 하면 안 돼요. 즉, 웨스트한테 선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이아몬드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 다이아몬드로. 자, 다시 다이아몬드로 갑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스로 가서 여기서 다시 하트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트.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스몰을 하면 이때 킹을 하셔야 돼요. 이때. 자, 그럼 이때는 하트가 일반적으로 너멀 브레이크다라는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미에 3장 있고 내 손에 3장 있으니까 포스리 브레이크라든지 이렇게 가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트 킹을 득점한 다음에는 걱정 없습니다. 이제 클럽 킹, 퀸, 클럽 킹, 퀸, 10을 하세요. 클럽 킹, 퀸, 10을 하면 잭이 먹겠죠. 그때 이 사람은 스페이드를 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스페이드 에이스 스타퍼가 있죠. 에이스 먹으면 9이 위너가 되죠. 클럽 9이. 이 애가 9번째 트릭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렵죠. 요런 거 많이 사람들이 다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수트를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결론.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 위험한 어퍼넌트의 엔트리부터 공략을 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험한 어퍼넌트는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엔트리는 이스트였죠. 그죠?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험한 적의 엔트리부터 공략을 해라 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노트럼프가 됐고요. 하트 6 리드가 나왔습니다. 하트 6 리드가. 자, 그러면 보시면 위너를 세야 되겠죠. 위너를. 자, 위너를 세는데 스페이드에서 하나. 그죠? 하나. 하트에서 현재 2개. 에이스킹. 다이아몬드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다이아몬드 둘, 하나, 5개죠. 자, 그러면 클럽 에이스를 쫓아내면 3개가 늘어납니다. 그래도 하나가 모자라요. 그 하나는 어디서 채워야 되겠어요? 스페이드에서 채워야 되겠죠. 스페이드에서 채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트 6가 나와서 리드가 더미에서 스몰을 했을 때 이스트가 잭을 플레이했다고 할게요. 자, 잭을 플레이하게 되면 내 손에 9 있고 더미에 10 있으니까 홀드업 할 이유가 없겠죠? 바로 하트 에이스나 킹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스페이드 피네스도 해야 되고요. 클럽도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클럽부터 플레이했다고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위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웨스트가 위험해요? 이스트가 위험해요? 위험한 사람은 사실은 웨스트가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웨스트 핸드의 엔트리를 먼저 없애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웨스트 핸드 엔트리를. 그러면 여기서 만약 내가 클럽을 먼저 플레이했다고 할게요. 클럽을 플레이했는데 이스트가 클럽 에이스로 먹어. 그리고 나서 이스트가 하트를 쏘면 어떻게 됩니까? 하트 퀸은 웨스트한테 있겠죠? 그러니까 내 하트가 내가 에이스를 먹게 되면 내 하트는 이제 뚫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클럽을 셋업을 했지만 올라가서 한 트릭 여전히 모자라니까 더미로 올라가서 스피드 피니스를 할 겁니다. 퀸 피니스 했더니 웨스트가 피니스가 실패했어. 그러면 바로 다운이 되겠죠. 이미 그때는 하트가 셋업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핸드는 뭐부터 플레이해야 되느냐 하면 하트 포지션을 보시면 내 손에 에이스하고 9가 있을 겁니다. 더미에 10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스페이드 먼저 플레이를 하셔야 되겠죠. 더미에서 스몰 투 퀸으로 가서 설령 피네스가 실패하더라도 웨스트는 하트 공격을 못 할 거예요. 하트를 보내면 어차피 자동으로 오토 피네스가 되잖아요. 그죠? 에이스 9이 있으니까. 자기가 퀸 들고 있는데 자기가 하트 스몰 주면 내 10이나 9이 위너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스페이드 피니스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드는 먼저 하트를 먹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 에이스로 올라갑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스로 올라가서 더미에서 스페이드 잭 뭐 하실 수도 있지만 스페이드 잭보다는 스몰 투 퀸으로 옵니다. 자, 스몰 투 퀸으로 와서 성공하면 됐어요. 이제 성공하면 바로 클럽 하시면 돼요. 하트 스타퍼가 있잖아요. 그죠? 실패하면 이 사람 하트를 못 할 거예요. 뭐 다른 걸 다이아몬드나 뭔가 다른 걸 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뭘 하면 되느냐? 클럽을 노크아웃 해도 돼요. 여전히 나는 하트 스타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클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트가 선을 잡게 되면 하트 공격이 나올 거다. 그러면 하트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스페이드 피니스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방금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했죠. 위험한 적, 데인저러스 어포넌트의 엔트리를 먼저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네스가 실패할 때를 가정을 해보면 피네스가 성공하면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만약 클럽 에이스가 웨스트한테 있고 스페이드 킹이 오른쪽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스페이드부터 먼저 플레이를 하셔서 피네스가 실패했을 때를 가정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이어서 내용을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복습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